무사셋. 안녕하세요. 생활 속 법률을 풀어드리는 무사 법무사 김창산입니다. 안녕하세요. 일과 사람 사이의 균형을 지키는 무사, 노무사 안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꼼꼼함을 바탕으로 재산을 지켜주는 무사, 세무사 전형식입니다. 법무사 노무사 세무사 셋이 모여 무사 셋입니다. 네. 무사셋. 촬영하는 오늘 기준으로 어제 바로 역사적인 헌법재판소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있었습니다. 어떻게들 보셨어요? 저는 어저께 들으면서 요건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 위반했는지 위반하지 않았는지를 정말 잘 따져서 글을 잘 써서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전에도 안 그랬던 건 아니지만 갈수록 헌법재판소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일반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조금 더 순화를 해서 좋은 언어로 잘 만들어졌다, 그런 평가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도 거기 공감하는 편입니다. 집무사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근 10년간 안타까운 역사긴 하지만 뭐 두 번 이제 탄핵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번 탄핵보다 이번 탄핵 판결물이 훨씬 더 간결하고 쉬웠다? 라는 느낌을 저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하여튼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죠. 헌법재판소에서 그만큼 고심했던 흔적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뭐랄까, 온 국민들이 잘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언어로 결정문을 만들어준 겁니다. 법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법무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김에 좀 혼동하시는 것들, 또 우리가 좀 용어를 좀 잘못 쓰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드리고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계속 나올 때마다 그랬어요. 판결문이라 그랬어요. 근데 정확하게는 결정문이었잖아요. 그쵸. 일반적으로 이제 원고 피고가 다투는 사건인 경우에는 이제 판결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특별하게 또 결정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현재의 결정에 대해서는 삼심 제도가 없어요. 뭐 항소를 한다든지 상고를 한다든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거 자체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결정이란 말이 주는 어감이 결정된 거야. 디터미네이션 된 거야. 최종이다. 그렇지. 이거에 대해서는 뭐 다른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바로 효과가 이루어지잖아요. 헌법재판소장 대행인 문형배 재판관께서 선고를 내릴 때 시각을 읊어줬잖아요. 맞아요. 인상적이었어요. 네. 2025년 4월 4일 11시 22분 이 사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고 선고를 했잖아요. 그 선고 시각에 바로 그분은 파면의 효력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판결이 아니라 결정이라는 형식으로 나왔다. 인용이냐 또는 뭐 기각이냐, 각하는 뭐냐 이런 것도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거예요. 정말 좋은 질문이시고요.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용어를 좀 잘못 썼던 것들이 있었어요. 국회에서 이제 그 계엄 선포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탄핵을 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건 탄핵이 아니죠. 정확하게는 탄핵 소추를 한 거죠. 탄핵 심판 사건이 이제 계속되게 된 거죠. 개시가 된 거죠. 그러한 탄핵 심판 청구 사건에 대한 선고가 어제 난 거죠. 정확하게는 파면이 된 거고 탄핵 심판이 이루어진 거죠. 그런 의미에서 좀 얘기가 달라지는 거고, 일반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소도 마찬가지인데 신청 또는 청구한 그대로가 받아들여지는 게 인용이죠. 받아들여지는 게 이제 인용. 그렇죠. 기각을 그걸 버린다는 뜻이잖아요. 인정하지 않겠다. 그게 기각이다라는 얘기인데 각하라는 건 뭐냐? 소송 조건이 갖춰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봤던 선고문 요지의 맨 앞에 이렇게 나오죠. 먼저 적법 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문형재 재판관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적법 요건.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됐던 것들 있잖아요. 국회가 그 회의일을 넘겨가지고 다시 한번 결의해가지고 탄핵 소추를 하게 된 것이 적법하냐 아니냐. 그러니까 본안 판단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사건이 정확하게 성립돼서 재판을 시작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만들어져 있느냐 있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적법 요건이고 소송 요건인데 그것 자체가 갖춰져 있지 않다면은 우리는 본안 심리를 할 필요도 없다. 그게 바로 각하라는 거죠. 사실상 선고 나오기 전에 가장 중점적으로 이게 논란이 됐던 게 각하가 되냐 안 되느냐, 이게 이제 가장 논란이 됐었죠. 여기가 어떤 세력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각하다, 기각이다, 그쪽으로 무게를 싣는 전망들이 많이 있었는데 첫째는 전원일치의 결정으로 인용이 된 거죠. 근데 파면해달라는 탄핵 소추안이 인용됐으니까 파면이 된 거죠. 그래서 이 각하 논란이 됐기 때문에 첫 번째로 그걸 말씀하신 거군요. 그렇죠. 대부분의 판결 또는 결정 같은 이런 재판에서는 소송 요건, 여기서는 적법 요건이라고 하는 그 엔트리, 관문을 통과하는 것을 먼저 판단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 본안 판단을 못하는 거니까. 내용 중에서 다만 뭐 재판관 누구누구는 이런 내용으로 뭐 보충 의견이 있었다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런 보충 의견은 꼭 있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그거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결정문에 보면 맨 뒤에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에는 동의를 하는데 네, 네.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생각이 조금 다르다. 결론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는 조금 다른 의견이 있다라는 것이고, 물론 이것이 어떤 판례로서의 구속성을 가지는 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보충 의견이니까 지금은 다 전원일치로 인용의 심판을 내렸으니까 보충 의견이 몇 개 있는 것이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게 된 거죠. 근데 이게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법원성이 있는 건가요? 없습니다. 아예. 네. 그리고 만약에 다음번 비슷한 사건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의견을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의견일 뿐입니다. 일종의 그냥 참고 사항 뭐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기성력이 없습니다. 보충 의견 중에서 전문 법칙이라는 또 용어가 등장을 했단 말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네. 형사소송법에 이제 전문 법칙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전문적이다, 프로페셔널하다라는 뜻이 아니고 여기서 전문은 전에서 들은 거. 아. 쉬운 말로 카더라 통신인 거죠. 내가 훔친 사람이 있으면 네가 훔쳤냐 안 훔쳤냐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이 직접 진술하면 그것은 직접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누가 봤는데 제가 훔치는 걸 봤대, 내가 전에 들었어 라고 얘기해줘. 그러면 그만큼 신빙성이 떨어지고 네, 그게 거짓말일 수도 있는 네, 거고. 아. 그렇게 전에 들은 얘기, 전문 증거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어느 정도 배제하는 법칙, 그걸 전문 증거 배제 법칙이라고 하는데 그걸 줄여서 전문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이제 무슨 말인지 확실하게 알았어요. 그런데 이 전문 증거 배제 법칙이라는 것이 형사법상의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탄핵 심판 사건에 있어서도 헌법재판소에서 다룬 이런 사건에도 형사법상의 법칙인 전문 법칙을 적용할 것이냐 또는 완화할 것이냐 강화할 것이냐라는 것들로 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려서 보충 의견으로 나온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카더라 통신을 어느 정도로 좀 판단의 결정에 있어서 반영을 할 것이냐에 대한 의견이 달랐던 거죠. 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렸는데 결론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이렇게 결론이 난 거죠. 그것을 얼마만큼 인정해 줄 것이냐라는 것은 재판관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전문 증거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배격해버리자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게 다수의 의견이었던 것. 근데 저는 두 번의 탄핵을 보면서 마지막 한순간 딱 이제 집중을 할 때가 주문 이거 나올 때 되게 다들 집중하시면 보시잖아요. 진짜 주문을 외워라 그 뜻인지. 대부분의 재판에는 주문과 이유가 있습니다. 주문은 말 그대로 주된 문장입니다. 대부분의 민사소송에서라고 하면 판결 주문이 인용 판결이라고 하면은 처음에 원고가 청구 취지에 적었던 내용 있잖아요. 네네. 주문에는 그 1, 2, 3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게 주문입니다. 결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유가 그 밑에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듯이 적법 요건부터 가서 각각의 판단 대상들에 대해서 판단을 하면서 이유를 먼저 설치한 셈이죠. 그러고 나서 주문이 나왔으니까 조금 더 극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고 또 그 모든 것들을 전 세계와 우리나라가 보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안배했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이죠. 깨알 상식까지 정말 네, 유익하네요. 네. 네네네. 하여튼 전문 법칙의 반대는 후문 법칙이 아니다라는 거는 이제 아시겠죠? 어쨌든 역사적으로 정말 큰 결정이 났다고 생각하고요. 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큰 쾌거다. 그리고 전 세계가 이걸 귀추를 주목하고 보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안 되겠고 새로운 공화국을 또 우리가 잘 만들어야 되겠죠. 네. 오늘도 청무사님과 함께하는 정말 상식 왕의 탄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네. 상식뿐만 아니라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 김천선, 노무사 아는지 해무사 하시는 거지. 셋이 모여 무사 셋이었습니다. 셋이었습니다. 무사셋